30대 후반의 직장인 모자 아저씨. 직장 생활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며 황심소를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모자 아저씨는 수줍음 많고 감성적이며 섬세한 로맨티스트인데다가 남에게 별로 관심을 갖진 않지만 맡은 일에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고 낯가리지 않고 순식간에 친해지는 휴머니스트로 살고 싶어 했죠. 마치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이선균, 미생의 장그래, 나의 해방일지의 연미정 같은 인물이 강호동, 전현무, 이영지 같은 캐릭터의 방식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모자 아저씨는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일까요? 모자 아저씨의 마음을 계속 읽어봅시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불편함을 느낍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거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네. 본인한테 익숙하고 본인이 잘하는 방식의 인간관계가 아닌 순식간에 처음 보자마자 형, 동생하고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러다가 나중에 서로 뒤통수 때리고 뒤통수 맞고 쓰러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이러면서 사는 그런 게 진짜 인간관계이지 않을까. 나도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네. 그거를 마치 내한테 일어나지도 않은 거를 있어야 되는 생각으로 막연히 생각하고 막상 일어나게 하는 것조차도 두렵고 힘든데 그러니까 이건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내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많은 인간관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네. 이게 좀 어려운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기우라고 그러죠. 네. 예,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걸 걱정한다든지. 네. 예, 걱정이 많은 그렇죠. 사람인 걱정이 제가 많은 걱정이 사람이 많은 보이는 사람. 예. 대표적인 특성인데 그거를 네. 본인의 인간관계라고 이제 찝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본인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때도 막 얘기해 주시는데 사실 제가 약간 욕심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예. 욕심이에요. 그래서 사자성어를 이제 수주대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자성어 못 들어봤죠? 네. 예. 뭐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토끼가 지나가다가 기둥에 부닥쳐가지고 이 죽었으니까 웬 떡이야 행제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그 사냥꾼이 사냥은 안 하고 나무 옆에 지나다가 토끼가 언제 부닥쳐가지고 또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걸 보면서 참 어리석은 인간아 이런 소리를 이제 하게 되는데 네네. 본인이 욕심을 내는 거는 참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것까지 알려준다는 거죠. 네. 이게 본인 마음을 읽어주는 것 같아요. 본인 마음을 박박 긁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해결이 됐네요. 네. 그냥 문득문득 들 때마다 생각을, 네. 말씀해 주신 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수주대토라고만 생각하면 돼. 네. 그리고 내가 욕심을 부리면 내 스스로 어리석음을 자초하는 짓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욕심이라는 게 때때로 뭐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욕심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본인 프로파일을 보면 본인은 욕심을 부리면 본인이 폭망하는 지름길을 가게 돼요. 네. 어쨌든 인간관계 문제.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라는 것이 본인한테는 상당히 필요한데 그럴 때 본인이 인간관계에서도 지금 하는 방식으로 지나가면 진짜 이 진주를 옥을 알아보는 사람은 본인을 알아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본인 사는 대로 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불편한 거 굳이 본인이 그걸 어려운 불편이라고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 이제 문제 해결됐죠?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번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한번 보세요. 뭐라고 지금 본인은 표현을 했어요. 사회생활을 할 때 불편한 상황들이 있고 본인이 먼저 다가가야 되고 친숙하게 행동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겠고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먼저 다가가야 되고 친숙하게 행동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면
본인은 그냥 크게 이상하지 않게 보통 그냥 의례적으로 행동하기만 하면 돼요. 네네. 사실은 본인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뭐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본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부러워하는 거는 진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 좋은가. 내 상황을 본인은 약간 자기가 뭔가 핸디캡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 또 내가 이게 보완이 되기만 하면 내가 훨씬 더 나을 텐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아하, 모자 아저씨는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연히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고 있었군요. 자기가 잘해왔던 방식은 가치가 없다며 버리고 자신의 단점을 채워넣기만 하면 내 삶이 나아질 거야 라는 기대를 했다는 거네요. 황 박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던 파랑새 이야기가 생각나요. 파랑새를 찾아 이 나라 저 나라를 여행했지만 결국 그토록 찾던 파랑새는 집에 있었다 라는 우화요. 차라리 본인이 현재 보이고 있는 특성, 본인이 비교적 효과가 있고 본인의 삶에 있어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기본적인 마음이고 나의 삶의 패턴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그거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본인이 시도를 하는 게 본인한테는 맞아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고 또 관심을 가져줬으면 싶은데 자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네. 본인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고 자신에게 대해서 인정하고 관심 가져주는 걸 기대해요. 네네.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막 요란스럽게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기대하지 않더라도 은근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본인을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는 본인은 사람들이 나를 한 10포인트 스케일에서 한 4, 5 정도 인정해 줄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실제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본인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건 7 내지 8 정도 수준까지 인정해 주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그런가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것밖에 아니에요. 나는 9나 10 정도 기대했는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만나면 이제 저를 좋아해준다기보다는 저한테 호의적인 사람이 있는가 보면 좀 제가 스스로 느꼈을 때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좀 안 좋아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한테 오히려 더 좀 마음이 쓰이는 그렇죠. 그런 게 그건 있어서 뭐냐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내가 저 사람한테 어느 정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식의 기대를 본인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한다는 거야. 네네. 그렇지 않은 인간들이 있어요. 네. 본인하고 반대 성향. 네. 이 설레발이 같고 오지랖 넓고 이것저것 많이 참견하고 또 나대고 하는 인간은 본인은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네. 근데 그 인간이 본인 보스 노릇을 하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본인이 끌려는 가는데 네. 그래도 속이 불편해요. 그러다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안 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싫어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본인이 있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본인은 일단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도 받긴 한데 어쩐지 그 사람이 불편하기만 하고 또 저 사람이 너무 설레발이를 쳐서 내가 참 맞춰주기가 참 힘들다. 그런 인간은 어떻게 본인이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완전히 무관심하고 그냥 까버려요? 아니면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맞춰준다? 전 맞춰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춰주니까 어때요? 힘들고 괴로워요. 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맞춰줬지만 그 인간은 여전히 나를 답답하게 여기고 나를 탐탁지게 않게 여기고 때때로는 나를 약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더 화가 나요. 그렇게까지는 네. 나쁘게 되지는 않았어요. 맞춰주니까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정도가 됐어요? 사실 회사 생활하면서 위에 상관이 저랑 좀 많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근데 그분이랑 같이 일했던 부하 직원들이 다 힘들어하긴 했었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은 본인 이야기를 네,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죠. 힘들어서 저는 힘들다는 얘기를 그분한테 했는데 네. 그분이 그 감정을 힘든 상황을 전 공감을 안 공감하지. 했어. 예. 뭐가 힘들어 지금? 예. 니만 힘들어? 네, 넌 예. 힘든 것도 아니야. 전혀 공감을 안 해주는데 그렇죠. 근데 불구하고 드디어 자신의 속마음을 자세히 털어놓는 모자 아저씨. 사실 모자 아저씨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떤 이제 본인이 막연한 불안감이 있느냐 하면 누군가가 나를 확실하게 밀어주고 끌어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럴 때는 그런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될 때는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이제 걱정을 할 때 네. 본인이 이제 내가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본인이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지난 방송에서 황 박사님이 왜 이런 추론을 하셨는지 이제 알겠네요. 오, 신기해요. 전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랬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요. 그분은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도 안 해줬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하고 있지도 않다고 하면 그럼 차라리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라. 저를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또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저를 계속 데리고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과정에 너무 힘들어서 저는 약간 몸에 병도 생기고 마음으로도 심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자다가도 깨고 아침 그렇죠. 일어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렇죠. 우울하고 그냥. 그렇죠. 그리고 어디 가도 휴가를 가도 일 생각이 나고 이래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좀 더 인정을 받을까? 맞아요. 그 생각을 더 하는 거죠. 근데 채워지진 않고 당연하죠. 저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아니니까 그럼 도대체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그렇죠. 거예요. 네. 자신의 감성이 공유, 공감될 때 존재감을 느끼는 성격,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 뚜렷하게 그리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하게 직장 상사의 인정을 바랬던 모자 아저씨. 모자 아저씨가 어려워했던 그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의 힘든 마음을 세세하게 살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돌격 앞으로 하는 휴머니스트 상사였나 봐요. 휴머니스트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지내긴 하지만 타인의 디테일한 감정이나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묵묵하게 일을 할 뿐 겉으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모자 아저씨의 고충을 알기도 힘들었던 거예요. 어느 날 상사에게 제가 일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다른 부서로 보내주세요 라는 요청을 했다지만 상사의 입장에서는 에? 이 친구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계속 데리고 있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부서 교체도 안 했던 거죠. 아까 내가 이야기한 거에 따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그 부분 지금 네. 이미 다 이야기해줬는데 가장 네. 전형적으로 본인이 상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질 때 바로 부닥치는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그 상사가 휴먼 성향이거나 리얼 성향의 사람이거나 할 때 심지어는 에이전트도 있는데 일하는 데 있어 분명하게 본인한테 피드백을 안 주고 그냥 본인을 그렇다고 인정도 하지 않고 본인을 그냥 꾸역꾸역 끌고 같이 가면서 일 시키고 또 본인한테 간혹 가다가 일 못한다고 뭐라고 하든지 피드백 제대로 안 주고 엉뚱하게 지가 시킨 대로 일했는데도 또 누가 이랬다고 하라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반응 놓는 인간들이 다 휴먼이나 이 리얼 성향의 네. 가장 조직에서 상사로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본인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본인하고 이 공감도 잘 안 되고 또 본인도 인정을 안 해주는 네. 그런 불편한 관계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럴 때는 본인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본인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됐나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아까 그랬잖아요. 본인 그 인간 별로 신경 쓰지 말고 네. 본인 할 것만 하고 네. 지내면 된다고. 그 인간한테 별로 크게 기대나 인정을 받을 생각조차 할 필요 없어요. 특히 상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평가를 그러면 나쁘게 주면 내가 어떻게 될 텐데 또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저 인간이 나를 좀 밀어주고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면 어떡할까 뭐 이런 식의 생각들 네. 그런 생각들을 그 상사하고 할 필요 없는 거 그냥 내한테 한 거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휴가를 가면 휴가를 열심히 즐기면 되는 거고 네.
그 대신에 그 상사와 관계없이 내 존재감을 내가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생활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 상사를 통해서 나를 인정받겠다든지 그 상사를 통해서 이 회사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낸다면 본인이 지내는 게 좀 더 편할까요? 그렇죠. 아,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으세요? 사실은 지금 그분이 안 계셔서, 그렇죠. 네. 훨씬 나아진 거죠. 네, 훨씬 네. 나아졌고, 그쵸. 네. 근데 그때 그분이 본인 상사로 있을 때는 그 생각을 하기 힘들었죠. 네. 왜 힘들었을까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 권한이 있고, 그렇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앞으로 내 회사 생활이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모자 아저씨는 직장 상사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흔들리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군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큰 우려를 하고 있었어요. 결국 모자 아저씨가 들고 온 진짜 고민은 인간관계가 어려워요가 아니라 저에 대한 평가 권한이 있는 직장 상사 때문에 제 삶에 영향이 있을까봐 불안해요 라는 것이었네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본인은 걱정하는데 아주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고 있거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왜 그러냐? 그 인간은 지 앞가림 하는데 바쁜 인간이기 때문에 결코 부하 직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모자 아저씨가 직장 상사든 누구든 사람과의 관계에 부담을 가지지 않고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